안녕하십니까. 이병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세계의 이목은 오일 부족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것을 잡겠다고 또 금리를 인상시키고 만병의 근원이 오일에 있습니다. 왜 이런 오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현재 어느 정도로 오일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지, 또 해결할 방법은 있는 것인지 등등을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결국은 오일 공급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오펙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오펙 플러스라고 그러죠. 러시아, 미국을 포함하는 겁니다. 2019년도 말을 기점으로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량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의 셰일가스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즉 셰일가스를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쉽게 해서 미국의 셰일 혁명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구도를 뒤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는 값싼 셰일가스를 발전용 등으로 쓰고 미국과의 동맹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거래는 미국의 셰일 혁명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과거에 보도한 것처럼 사우디는 미국에 가장 많은 석유를 수출해온 나라지만 미국에서 셰일 오일 가스가 쏟아지면서 미국은 지난해 말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신했다. 이것이 바로 (2020년도 3월 달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미국이 많게는 셰일가스를 얼마를 쓸 수 있느냐, 500년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셰일까지 따진다면 그 양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발견된 것은 세 발의 피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 500년간 쓸 수 있다는 것은 퍼미안 분지는 텍사스에 있는 일부 유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이보다 훨씬 큰 셰일 유전지대가 곳곳에 퍼져 있답니다. 따라서 이런 엄청난 양의 셰일이 미국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큰 유전이 발견되니 장사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 기질을 가지고 있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약을 당연히 탈퇴하게 했습니다. 탄소 배출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며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협약을 트럼프가 지킬 리가 없었던 거죠.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다시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시장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입니다.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셰일가스 혁명을 이루어냈습니다만 이 셰일가스 업체들은 빚쟁이로 남아 있습니다. 셰일가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초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셰일가스 업계들은 3,13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하게 됐는데 하나로 353조 규모로 막대합니다.
이들 기업들은 신용 등급이 낮기 때문에 수익이 높은 하이힐드 채권, 하이힐드 반드를 발행했습니다. 소위 투기 등급 채권입니다. 정크 본드입니다. 트리플 B 이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 정크 본드 시장의 11%가 셰일가스 업체의 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2019년 셰일 혁명을 이루었습니다마는 바로 찾아오는 2020년 팬데믹에 의해서 셰일가스 업체는 폭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도와주고 또 유가가 그 뒤에 또 상승되는 바람에 다시 요즘에 아주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일 가격이 지금 90불 전후로 지금 움직이지 않습니까? 셰일가스는 유가가 40불에서 50불만 되면은 최소 40불 선만 이상을 유지해주면은 채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40불이 안 되고 20불 선으로 떨어진다, 20, 30불 떨어지면은 마이너스가 납니다.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셰일가스 업체들이 2010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시점에서 2015년까지 유가의 저점은 70불에서 80불, 고점은 110불에서 120불. 그래서 셰일가스를 마음 놓고 개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소위 정크펀드를 발행하면서 하이힐드 반드를 발행하면서도 개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2016년 20달러대로 유가가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파산을 하고 일부는 국가의 큰 짐이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금융기관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 3월부터 러시아와 이란의 정산 싸움, 소위 말해서 팬데믹에서 수요는 없는데 오일이 수요는 적어지는데 정산 싸움에 의해서 45에서 65달러로 유가가 버티지 못하다가 20달러가 내려오는 바람에 사실은 2020년 3월 채권 만기가 들어오는 시점에 270달러, 한국 돈으로 32조 원이 셰일가스 위기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현재와 같이 팬데믹이 극복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고유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또 정부의 시책에 따라가서 증산을 하는 셰일가스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마도 엑슨모빌이나 쉐보론이나 이런 막강한 회사들이, 자금력이 많은 막강한 회사들이 군소 셰일가스 업체를 흡수 통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셰일가스의 M&A, 만약에 불황이 진짜 온다면 셰일가스의 M&A는 명약관하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만약에 석유 가격이 오일 증산이 너무 많아서 30달러 밑으로 떨어질 경우 미국의 셰일 오일 산업의 도미노 붕괴 사태가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M&A에 적극적으로 나설 회사는 누구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의 승리는 미국의 기라성 같은 오일 회사들이 인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셰일가스 혁명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워렌 버핏이 쉐브론을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쉐브론 회사의 25%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시던트를 지난 3월부터 매집하기 시작해서 금융규제 당국으로부터 50%까지 살 수 있는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워렌 버핏이 왜 샀을까요? 아마도 막대한 현금 보유를 가지고 언젠가 저가 석유업체들이 경영이 어려울 때 M&A에 대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워렌 버핏이 석유 회사를 매집했다가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6, 7년도에 오일 가격이 최정상에 있을 때, 금융위기가 오기 이전에 노노크 필립스를 사는 바람에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반쪽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악시던트를 샀다고 해서 앞으로 또 50%까지 경영권까지 넘본다고 해서 악시던트를 혹시나 따라 투자를 하는 경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경고를 했습니다. 절대로 따라 하지 마시라고. 자칫 잘못하면은 워렌 버핏이 석유 회사하고는 큰 재미를 못 받노라고 과거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투자를 하실 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지난번부터 말씀드립니다만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투자자가 되십시오. 남을 따라하는 것은 투기꾼이 될 소양이 많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투자자가 되시어 큰 부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